여러분, 이런 말씀 먼저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내일 아침 내가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불안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손주 졸업식도 봐야 하고 몇 년 뒤에 태어날 증손주 얼굴도 꼭 보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으시죠. 그중 한 분이 떠오릅니다. 72세 김영복 어르신입니다. 보기엔 건강해 보이셨지만 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자다가도 번쩍 깨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혹시 제가 새벽에 잘못되면 어쩌나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은 꼭 보고 싶은데요. 그분은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고 식단도 나름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이면 손가락 관절이 붓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고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좋다는 말을 듣고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긴 했지만 거의 독처럼 쓰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한 불에 볶음 요리에 쓰고 병을 1년 넘게 보관하고 밤늦게 출출할 때 빵과 함께 툭툭 뿌려 드셨던 겁니다. 그건 몸속 염증을 키우는 가장 흔한 사용법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줄 알고 먹었던 기름이 혈관을 자극하고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관절 속 염증 고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기름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30년 넘게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 작은 실수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노년의학과 생활의학을 전공하고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염증혈관 변화를 꾸준히 분석해온 결과는 단순합니다. 기름을 잘못 쓰는 분들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기름을 바로잡은 분들의 몸은 서서히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름 하나만 바로 잡아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요? 나도 혹시 하는 불안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주 간단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기름을 잘못 쓰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 정확히 어떤 등급인지 모르겠다. 둘째, 볶음 요리나 생선 요리를 센 불로 자주 한다. 셋째, 늦은 밤 배가 고파서 빵이나 면 같은 음식에 기름을 곁들여 먹을 때가 있다. 넷째, 병을 뜯은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다. 다섯째, 오일을 햇빛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가까이에 두고 있다. 혹시요, 이건 아닌데?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김영복 어르신도 딱 이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사용법을 바로잡고 3개월 정도 지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깨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손가락 붓던 것도 거의 사라졌고요. 걷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고 무리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름을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몸이 무거웠던 이유가 거창한 병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름은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내용을 아시면 앞으로의 3개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많이 드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먹느냐.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없이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에서 염증이 어떻게 생기고 그게 혈관관절장내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이어서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서도 건강 변화가 더디거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기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나는 별로 효과가 없지?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피곤하게 만들고 장과 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앞으로 드릴 실천법이 효과를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름 자체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사오신 기름을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값싼 혼합 식용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줄 알고 드시지만 정작 몸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이나 항염 성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산화되기 쉬운 기름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복 어르신도 처음엔 이거 올리브 오일 맞지요? 하고 보여주셨는데 확인해보니 올리브 오일 함량은 몇 %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기름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대신 오히려 자극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불 조절이 잘못된 조리 습관입니다. 좋은 기름도 센 불에서는 금세 성분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기대하는 올레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높은 열을 만나면 금방 사라지고 대신 산패 물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기름이 타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바로 그 신호죠. 많은 분들이 왜 볶음 요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지? 왜 생선을 기름에 구우면 관절이 더 욱신거리지? 하고 질문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온도입니다. 기름의 좋은 성분은 섬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밤 늦은 시간대의 기름 섭취입니다. 특히 빵이나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출출해서 빵에 기름을 찍어 드시거나 파스타를 늦게 드시다가 올리브 오일을 더 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몸은 이미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지방은 잘 쓰이지 못하고 남아서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주고 지방간까지도 악화시키죠.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거나 눈이 붓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름이 좋다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만드는 만성 염증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항상 기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여쭤봅니다. 기름을 아무리 잘 먹어도 몸에 염증이 계속 만들어지는 구조라면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몸속에서 염증 물질이 줄어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긴장하고 운동 부족은 장내 미생물까지 단조롭게 만들어 가스, 소화불량, 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기름의 신선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병을 열어두고 6개월, 1년씩 사용하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공기와 햇빛에 매우 약합니다. 병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화를 시작하는데 산화된 기름은 좋은 기름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면 부담이 되는 기름이 됩니다. 특히 주방에 두고 빛을 계속 받거나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면 열 때문에 산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건 좋은 성분이 아니라 이미 변질이 시작된 기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효과를 내는 사용량과 시간을 모르고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든 적당히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시간대와 용량에 따라 몸에서의 작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과 점심처럼 활동량이 많을 때는 염증 감소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밤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루 1스푼은 부족하고 45스푼은 과하고 개인 체질에 따라 흡수 속도도 다릅니다. 즉 좋다니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해해야만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원인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구조는 단순합니다. 1. 기름 자체가 문제이거나 2. 조리 방식이 문제이거나 3. 시간 양보관이 문제이거나 4. 몸의 기본 상태가 기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만 겹쳐도 몸은 쉽게 염증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런 작은 차이가 온몸을 흔드는지 몸속 구조를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어떻게 혈관으로, 관절로, 뇌로 연결되는지, 왜 어르신들의 피곤함과 통증, 수면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지 이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왜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하나로 어떻게 혈관, 장, 관절, 뇌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몸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부품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다른 곳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뇌가 피곤하면 위장이 아프고 장이 염증을 일으키면 관절이 붓고 혈관이 약해지면 잠이 뒤틀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설명할 때 여러분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밭, 혈관은 그 밭의 배수관, 뇌는 모든 지시를 내리는 사령부라고요. 밭이 좋지 않으면 어떤 씨앗도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배수관이 막히면 흙이 썩기 시작하고 사령부가 피곤하면 농사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하는 일은 바로 이 밭, 배수관, 사령부를 동시에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먼저 장은 몸속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자 염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드신 음식은 장에서 흡수되는데 만약 장이 지쳐 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잘못된 신호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몸은 이 신호를 위기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만성 염증 고리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이 염증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흙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주고 죽어가던 땅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장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속이 좁아지면 몸의 모든 기관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혈관이 편안해야 관절도 덜 붓고 뇌도 맑아지고 심장도 편안합니다. 올리브 오일 속 올레산은 혈관에 쌓이는 나쁜 물질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 안에 들러붙어 있던 찌꺼기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발저림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몸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기름을 먹어서 관절이 좋아졌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관절은 결국 염증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위입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염증 신호가 혈관을 타고 관절로 이동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안 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무릎이 퉁퉁 붓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염 물질이 몸 전체의 염증 농도를 낮추면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이 관절로 직접 가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을 괴롭히던 염증 공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뇌와 수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연결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 먹어서 잠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이에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뇌가 받는 스트레스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로가 줄고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고 꿈도 덜 꾸며 깊은 잠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의 인지 기능이 천천히 안정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조용한 환경을 좋아한다. 염증이 줄어들면 뇌도 편안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연결은 혈당과 장 기능의 상관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당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기름은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적정량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충해주고 장에서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피곤함이 줄고 두통이 줄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보면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좋은 기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은 받치고 혈관은 물길이고 뇌는 사령부고 관절은 현장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네 군데를 동시에 도와주는 몇 안 되는 자연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복 어르신의 변화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의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혈관이 맑아지고 피가 잘 돌고 관절 붓기가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서로 연결돼 일어난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연결 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 즉 올리브 오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실천법을 알려드리는 것.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황금 조합과 실천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그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가? 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데 최적화된 조합,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맞아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 온 황금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아침 공복 한 스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은 몸의 염증 수치가 가장 높고 혈관이 긴장돼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천천히 넘겨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선물을 살짝 뿌려주는 것처럼 장이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김영복 어르신의 경우도 이 아침 한 스푼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만 바꿨는데도 속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빠지더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는 5분 뒤에 먹는 조합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혼자 먹을 때보다 친구를 만나야 더 좋은 효과가 난다. 그 친구가 바로 토마토 견과류 마늘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항염 성분, 견과류의 미네랄이 올리브 오일을 만나면 흡수가 훨씬 잘 되고 염증 감소 효과도 배가 됩니다.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울토마토 한 줌, 아몬드 몇 알, 생마늘 반쪽. 여기에 아침 한 스푼으로 흐름을 열어두면 몸이 하루 종일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점심 활용법입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혈관과 장이 기름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드실 땐 샐러드나 나물, 생야채 위에 스푼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밖에서 드실 때는 공기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반찬을 중심으로 드신 뒤 집에 돌아와 한 스푼을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저녁과 밤늦은 시간에는 절대 기름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기름을 소화할 여력이 없습니다. 밤에 먹은 기름은 염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다음날 붓기와 피곤함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조리할 때의 원칙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불 또는 생으로 쓸 때 가장 강한 효능을 냅니다. 볶음 요리, 튀김, 센 불 조리는 좋은 성분이 모두 사라지고 산화 성분만 남게 됩니다. 생선 구울 때 팬을 뜨겁게 달궜다가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바로 타면서 검게 변하는데
이건 몸속 염증을 키우는 아주 나쁜 사용법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음식 위에 마지막에 올려주는 방식은 영양은 그대로 살리고 맛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기름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총량과 기간입니다. 적정량은 하루 12스푼입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바뀌고 혈관 염증이 줄어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영복 어르신의 수면, 관절, 혈압 변화도 4주부터 시작됐고 12주에 가장 뚜렷했습니다. 몸은 천천히 바뀌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여섯 번째는 신선도 관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병, 햇빛 차단,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이 필수입니다. 뜨거운 불 옆에 두면 산화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산화된 기름은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중 절반은 산화된 기름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 질환, 담석, 췌장염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혈액응고 질환이 있는 분, 간질환이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후 12주는 중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신 분들도 밤늦은 섭취, 튀김 재가열, 센 불 조리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변화 2가지를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침에 붓기가 빠졌어요. 둘째, 밤에 깨지 않고 잤어요. 이 2가지는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혈관과 장, 뇌가 동시에 안정될 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단을 오르던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손주랑 노는데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뒤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피곤함, 붓기, 통증, 소화불량, 수면 문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건강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인의 진단과 약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3개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